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은지쌤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13번 문제 마저 이어서 푼 다음에 우리 페이지 5, 6페이지 마저 식물과 에너지 문제풀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학습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도 마저 열심히 필기하면서 따라오도록 하세요. 자, 그럼 1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러분들 학습지 4페이지예요. 4페이지 끝에 13번입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하면 광합성의 산물로 산소와 물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게 광합성의 과정이었어요. 그럼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인 이산화탄소와 물 중에서 정답이 있겠네. 자, 첫 번째, 잎의 기공을 통해 흡수한다 라는 거는 잎의 기공을 통해 기체가 출입하기 때문에 기체라는 힌트예요. 또 농도가 높을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지만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 누구예요? 이산화탄소의 농도였죠. 자, 이거 여러분 그래프 기억날 거예요.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하지만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고 쭉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래프를 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이 두 가지 설명에 대한 공통적인 물질은 이산화탄소이겠다. 정답은 5번. 자, 14번입니다.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광합성, 빛, 광자를 써서 빛을 이용해서 물질을 합성하여 양분을 만드는 과정, 이걸 광합성이라고 했죠. 광합성, 빛이 있어야 일어난다. 그래서 주로 빛이 있는 낮에 일어나고요. 식물체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건 누구였어? 호흡이었지. 하지만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죠? 자, 광합성은 염록체가 있는 세포. 이 염록체에서 뭐가 일어난다? 광합성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럼 니은은 틀렸어요. 자, 디귿.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했죠. 광합성의 정의.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15번 볼게요. 광합성 과정을 간단히 나타낸 거래. 여러분들 이거 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도 되게 많은데 우리 이거 했죠. 봐봐. 자, 잎의 구멍이다. 이거 뭘 뜻하겠어? 기공을 뜻하겠죠. 기공을 통해서 왔다 갔다 출입을 한다는 것은 이 B와 D는 뭐라는 거야? 기체라는 거야. 그럼 광합성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체, B는 뭐죠? 이산화탄소이고 광합성을 통해서 발생되는 기체는 산소이겠다. 그럼 B는 이산화탄소, D는 산소라는 거. 그리고 A 볼까요? 이 A는 뿌리에서부터 물을 쭉 흡수해서 잎까지 쭉 끌어올라오는 이 A는 물입니다. 그리고 이 광합성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최초의 양분의 C는 누구? 포도당이겠죠. 자, 이 포도당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뀌어서 이 엽록체, 광합성이 일어나는 엽록체에 저장이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럼 1번부터 보자. A. 물은 뿌리를 통해 흡수해서 잎까지 쭉 올라오게 된다. 맞죠?
A는 물, B는 이산화탄소이다. 2번이 틀렸네. 자, 3번 B와 D. 이산화탄소와 산소는 기공을 통해 출입하는 기체입니다. C. 포도당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양분이라는 거. D. 자, 산소는 호흡에 이용되기도 한다. 맞죠? 자,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물인 포도당과 이 산소는 곧 호흡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이기도 하다고 했죠. 이 광합성 과정을 반대로 한 것이 호흡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6번인데요. 빛의 세계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옳게 나타난 거. 자, 우리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이 3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온도와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 3가지의 환경 요인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죠. 미치는 환경 요인. 그럼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볼까? 자, 온도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의 양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급격히 광합성량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그래프의 꼴이 서로 비슷했는데요. 어떻게 비슷했죠?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빛의 세기는요. 광합성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둘 다 쭉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구간 이상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쭉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래프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올바르게 짝지은 거 몇 번? 4번이네.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증산작용이 뭐였지, 얘들아? 우리 뿌리에서부터 물을 쭉 흡수하여 이 잎으로 전달된 이 물이 잎에서 물에서 수증기로 바뀌어 밖으로 내보내는 현상, 이거를 증산작용이라고 했어요. 증산작용, 그럼 어디서 일어난다? 기체로 바뀌어서 수증기로 바뀌어서 내보내야 되니까 잎의 기공에서 일어난다. 니은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식물체에서 수증기가 빠져나간다. 맞죠? 증산작용의 정의. 증산작용은 식물체 잎에 있는 물이 뿌리로 이동하는 거였어? 반대였지. 어떻게? 식물에서 뿌리에서부터 물을 쭉 끌어올려서 잎으로 물이 이동하게 된다. 이 잎으로 이동한 물을 수증기로 바뀌어 내보낸다고 얘기했죠. 이것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자, 18번 볼까요? 자, 이 18번은 증산작용에 대한 실험인데요. 가나다에 같은 양의 물을 넣고 그림과 같이 장치를 했대.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 다 증산작용, 진산작용 나오죠? 자, 얘들아, 증산작용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죠? 그치, 잎의 기공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증산작용은 뭐가 있어야지 일어날 수 있을까? 잎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자, 가랑 나랑
다랑 보자.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잎으로 물을 쭉 이동시켜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 밖으로 내보내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 다는 잎이 없어요. 그러면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면은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우리 뿌리에서부터 물을 쭉 흡수하여 잎으로 보낼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럼 이 다에 담긴 물의 높이 변화 있을까? 없어요. 자, 다는 물의 높이 변화 없다. 따라서 물의 높이 변화 없다. 그대로이다. 자, 그럼 가랑 나랑 한번 비교해보자. 얘들아, 가랑 나는 차이점이 뭐야? 비닐봉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우리 이걸 하기 전에 이거 먼저 알아야 돼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알아야지 이 18번에서 가와 나의 실험 결과를 추측할 수 있는데 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 곧 빨래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이라고 얘기했었죠. 빨래가 잘 말리려면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됐어? 자, 햇빛이 강하거나 아니면 온도가 높거나 우리 겨울보다 여름에 빨래가 더 잘 마르겠죠? 온도가 높거나 아니면 바람이 잘 불거나 그치? 또는 자, 습도가 낮을 때 증산작용이 더 잘 일어나겠죠. 자, 얘들아, 비 오는 날보다 우리 비 오지 않는 쨍쨍한 날 더 빨래가 잘 마르잖아요. 이렇게 습도가 낮을 때 증산작용도 더 잘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증산작용의 정의 자체가 뿌리에서부터 물을 흡수하여 잎으로 전달해서 물이 이동하는 과정이었죠. 그러면은 이 식물체 내에 수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식물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즉 증산작용은 언제 더 잘 일어나겠어? 식물체 내에 수분량이 많을 때 더 잘 일어난다 라는 것까지 이거 배웠었어요. 자, 그럼 보자. 가랑 나에서 비닐봉지가 있으면 증산작용을 통해서 이 잎에서 수증기가 나오게 되겠죠. 이 잎에서 나온 수증기가 이 비닐봉지에 물로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면서 이 비닐봉지 안에 습도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돼요. 이 나는 여기다가 다시 정리해 줄게요. 나는 비닐봉지가 있기 때문에 비닐봉지가 있어서 비닐봉지 내 습도가 높아지게 되죠. 따라서 증산작용이 활발히 일어나지 못해요. 그럼 비닐봉지가 없는 가보다 비닐봉지가 있는 나가 증산작용이 더 잘 안 일어나겠지. 즉, 가가 나보다 증산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니까 이 가에 안에 있는 이 물을 더 많이 사용하겠죠. 그럼 가나 다 중에 가는 물의 높이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물의 높이 물이 많이 없어져서 낮아졌을 것이고 이 나는 가에 비해 물의 높이가 높을 것이다. 그럼 물의 높이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는 증산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다가 물이 가장 높을 것이고 그리고 증산작용이 그 다음으로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한
나가 물의 높이가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한 가가 물의 높이가 가장 낮을 것이다. 즉, 물의 높이를 비교를 하려면 증산작용이 누가 더 잘 안 일어났냐 순으로 비교를 하면 돼요. 그럼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자, 가에서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왜? 증산작용 때문에. 2번. 나의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기체가 액체로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 액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3번. 가는 나보다 증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왜? 습도가 나에 비해 낮기 때문에. 4번. 가와 다를 비교하면 증상작용이 잎에서 일어나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5번. 식용유는 증산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증산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나다 눈금 실린더 안에 있는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한 거지. 막기 위함이었어. 증상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얘들아 가나다의 물의 높이가 다 똑같았겠지. 증상작용을 막았으니까. 그치? 5번이 틀렸어요. 자, 19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이 잎의 뒷면의 표피세포를 벗겨가지고 관찰한 건데 자, B 얘 누구예요? B는 기공이죠. A는 뭐예요? 이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무슨 세포라고 했어? 아이고. 두 개의 공변세포라고 했죠. 이 두 개의 공변세포. A는 공변세포, B는 기공. 자, 20번입니다. 자, 호흡을 하기 위해서 포도당과 우리 뭘 들이마셔요? 산소가 필요했어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물 내뱉는다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고 호흡을 하기 위하면 왜? 호흡을 왜 해요? 에너지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죠. 호흡을 통해 산소와 포도당을 이용을 하면 이 이산화탄소와 물과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기억. A는 산소이다. 맞아요. B는 공기 중에서 잎을 통해 흡수합니다. 맞아요.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모두 기공을 통해 출입합니다. 디귿. 가는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다. 맞죠? 정답 5번. 자, 21번. 자, 잘 볼게요. 가와 같이 밀폐됐다. 뭐가 없다? 빛이 없다. 밀폐된 유리종이에 촛불만 넣으면 금방 꺼지게 됩니다. 제가 정정할게요. 밀폐되었다는 거는 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기체의 출입이 없다는 거예요. 기체의 출입이 없다. 그럼 쭉 보자. 금방 촛불이 꺼져요. 자, 안에 촛불이 있죠? 이 촛불이 활활 불이 타오르기 위한 것은 이 촛불이 활활 타오른다라는 것은 연소하고 있다, 불이 타고 있다라는 건데 이 연소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있어야 돼요. 이 연소 과정에서 산소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연소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합니다. 마치 누구랑 비슷해요? 마치 호흡과 비슷하다. 마치 호흡과 비슷해요. 그러면은 이 가에서는 기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이산화탄소를 계속 만들어내. 그러면 이 촛불이 어떻게 되겠어? 꺼지게 되겠지. 촛불이 타기 위해서는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이산화탄소만 있게 되면은 이 초는 타지 못하고 꺼지게 돼요.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어서 그림. 나는 촛불과 식물을 함께 넣었어. 그리고 빛을 비추었더니 촛불이 꺼지지 않았대요. 자, 빛을 비추었다. 뭐가 일어났다? 광합성이 일어났다. 광합성이 일어났다. 얘들아,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 뭐를 만들어냈죠? 산소를 만들어냈어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써버리고
산소를 만들어내니까 이 촛불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나의 만약에 유리종에 빛을 차단했어. 그럼 뭐가 일어나지 않아?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아. 이때 촛불의 변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아. 이 식물이 있어.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만 일어나게 돼요? 호흡만 일어나게 된다. 자, 호흡을 하게 되면은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써버리지. 근데 촛불과 함께 넣어서 이 촛불도 연소 과정에서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써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가보다 빛을 차단했을 때 이 나 상황에서 촛불이 더 빨리 꺼져 버리게 되겠죠. 산소를 가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더 빨리 많이 방출하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이때 가보다 더 빨리 촛불이 꺼지게 된다. Y, 산소를 더 빨리 소모하게 되므로 더 빨리 소모하기 때문에. 자, 22번 볼게요. 자, 낮에는 얘들아 광합성이 더 활발히 일어나니까 A는 이산화탄소, B는 산소를 방출하게 되겠죠. 자, 낮에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빛이 없기 때문에 뭐만 일어난다? 호흡만 일어난다. 자, 그럼 호흡하기 위해서 우리 뭐를 흡수해? 산소를 흡수하고 뭘 방출하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죠. 그럼 A는 이산화탄소고 B는 산소고 C는 이산화탄소, D는 산소이겠다. 자, 23번입니다. 햇빛이 강한 낮이래요. 뭐가 더 활발히 일어난다고? 광합성이 더 활발히 일어난다고. 광합성. 자, 그럼 보자. 화살표가 더 큰 이 친구. 우리 광합성이 더 활발히 일어나니까 뭐를 낮에 어떤 기체를 흡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산소를 흡수하고, 미안해요. 광합성이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아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A는 이산화탄소고 B는 산소입니다. 이때 이 과는 그럼 광합성이고 나는 호흡이겠죠. 자, 이거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2번이겠다. 그치? 자, 24번입니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 식물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호흡을 통해 우리 호흡을 하는 이유. 그치?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하고 또는 이 생장에 이용을 하거나 생장. 그리고 세 번째, 뿌리, 줄기, 열매, 씨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저장하게 된다. 쉽지? 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양분. 식물체를 구성하는 성분이 된다고 했지. 식물체를 구성하는 성분이 되어 식물이 생장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또는 니은. 자, 포도당은 녹말로 바뀌어 잎에 잠시 저장했다가 밤이 되면은 이 물에 녹지 않는 녹말이 뭐로 바뀌어서 그치,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서 식물체 각 기관으로 운반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때 어디로 이 설탕을 운반을 해요? 설탕이 이동하는 통로, 제관을 통해 운반을 하게 된다 라고 배웠어. 디귿!
그리고 나서도 남은 이 양분을 어떻게 저장해? 열매, 씨앗, 뿌리 등에 저장이 되는데 이때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녹말, 단백질, 지방 등등으로 저장이 된다고 했죠. 녹말로만 저장된다. 맞아요? 틀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얘들아 오늘 수업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